이번 주제는 결혼할 결심으로 온 그 주제인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댁에서 해준 집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게 재테크적인 사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결혼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인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커플입니다. 반반 결혼을 하기로 이야기하던 중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남자친구 명의로 구매한 집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싸움이 잦아졌어요. 보통 이러면 뭐 좋은 일인데 싸움이 잦아져가지고 결혼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결혼 카페에서 부인남한테 보내봐 라고 했나 봐요. 이제 결혼 전도사가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보유한 집은 구매가가 2억 8천인데 대출이 3억인데 현재 시세는 4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신 거죠. 한 2억 올랐으니까. 96년에 완공한 25평대 경기도 소형 아파트고요. 남자친구의 고향이고 시댁 인접돼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겠죠. 당연히 고향이니까. 남자친구의 자차로 출퇴근하면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은 연고지도 없고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좀 멀다 이겁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좋긴 하지만 남자친구와 저와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마찰이 생깁니다. 남자친구 입장입니다. 현재 시세 빼기 대출을 하면은 1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지원해 주신 돈 아니겠느냐. 곧 지하철역도 개통되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걸 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전월세를 갈 생각도 없고 그렇게 가서 살게 되면은 집을 매매한 것처럼 큰 돈을 모을 수도 없다. 라는 게 남자친구의 입장이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구매가보다 높은 대출금과 1억 8천은 시세 차익이다. 그러니까 구매가가 2억 8천인데 대출이 3억이니까 이거는 그냥 퉁 치면 끝인 거고 현재 시세가 4억 8천이니까 1억 8천이 시세 차익인데 이거는 변동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차마 말은 못했지만 실제 부모님이 지원해준 자금은 0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매달 200만 원 수준의 대출 상환 그리고 지리적 요인과 1억 8천을 받았을 때의 그 심리적 부담이 크다. 시댁 옆으로 간다는 이 지리적 요인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전월세로 시작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경기도에 25평형 분양권을 주신다고 했지만 지리적 요인과 완공 전 현재 기준 피가 3, 4천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그냥 합의하에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부모님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툼이 될 바에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안 받고 싶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받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평소 남자친구의 계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걸 받으면 생색과 보상을 바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연애 직후 남자친구 생일 때 케이크, 꽃, 콘서트 티켓을 주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남자친구가 결제를 했네요. 그 뒤로 친구들을 만나면은 본인 생일날 자기가 밥을 샀다면서 투덜투덜 하던 거를 여러 번을 했다. 남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초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항공권을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숙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게 숙소 비용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머지 부대 비용을 자기가 냈는데 다음 여행을 가면 내가 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근데 남친이 휴가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여행을 못 갔어.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여행 가서 본인만 돈을 다 썼다라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이번에 제 생일이 150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는데 저는 남친 생일에 1주년 기념이어가지고 얼마 안 됐네. 1주년 기념, 그다음에 남자친구의 생일, 그다음에 프로포즈 준비 중으로 이제 한 번에 퉁치려고 한 거지. 이거는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퉁치려고 한다니까? 1주년이면서 남자친구 생일이면서 대충 이렇게 뭉개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파티 겸 호텔을 예약했는데 쓸데없는 호텔 예약보다 유용한 선물이 좋다라면서 남자친구가 좀 언짢아했다. 그 이유는 여친만을 위해서 150만 원짜리를 내가 했는데 제가 준비한 호텔 선물은 150만 원이면 그거는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가 이유라는 겁니다. 구구절절 적긴 했는데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계산적인데 하물며 시세 차익이 부모님 지원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생색을 얼마나 더 낼지. 참고로 집은 남친 명의고요. 제 명의는 청약을 위해서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돈을 더 벌지만 나중에 육아휴직이나 경력 단절 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또 계산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적어도 이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저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계산적이라 말하면서 욕하겠지만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구매가보다 높은 대출금을 가진 집에 대한 시세 차익. 과연 부모님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연을 보자마자 느낀 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물음표가 딱 떠올랐습니다. 물음표.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나이를 좀 먹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여자분이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남자분이 저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아,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야. 나랑 차이도 별로 안 나.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내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재테크적 관점에서 이걸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꽤 요즘에 많은가 봐요. 우리 그 변호사님 오셨을 때도 요즘에 반반 결혼하면서 막 이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걸 지원받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부터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자, 남자친구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이 집은 지금 4억 8천이다. 근데 대출이 3억 아니냐? 그러면은 4억 8천에서 3억을 빼면은 1억 8천이 남는데 이걸 부모님이 나한테 주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게 남자친구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글쓴이 분은 이래요. 1억 8천은 시세 차익이고 변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는 돈은 영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 신박한 계산법은 도대체 뭔가? 자, 보세요. 이 4억 8천짜리에서 대출이 3억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당장 팔면 1억 8천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를 준다는 거 자체면 그냥 1억 8천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현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히 얘기를 하면. 근데 이렇게 주는 거를 왜 영원이라고 계산을 할까? 돈을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라고 이분이 왜 계산을 할까? 라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겁니다. 이 사연자의 계산법은 이거예요. 이건 2억 8천짜리다. 2억 8천짜리에 샀었는데 대출을 3억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3억을 던져주는 거 아니냐 지금 대출을. 2억 8천짜리를 사가지고 대출을 3억 끼고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사실상 영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주는 거죠. 마이너스 2천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지금 계산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건데 이걸 왜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걸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이런 계산법이면 남자친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보세요. 자, 몇 년 전 남자친구 명의로 구매한 집을 주신다고 했다. 여기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가 보유한 집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처음에 구매할 때 아마 부모님 돈으로 사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차명으로 한 거죠. 아들 이름으로 그냥 살 때 그때 뭐 대출을 뭐 조금 받으셨겠죠. 2억 8천인데 뭐 전세 끼고 샀든지 뭐 대출을 끼고 사면서 한 몇 천만 원 뭐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살 때 부모님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걸 준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남자친구 돈으로 샀으면 당연히 그냥 남자친구 거지 뭘 준다 만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에 자금 출처가 중요한 거고 그때 샀기 때문에 플러스 1.8억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2억 8천짜리를 샀는데 대출 3억 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잘못된 계산법이다. 거기다가 더 큰 건 이거죠. 이미 남친 명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의가 이미 남자친구 거야. 그러니까 받고 말고도 없는 거야. 이미 남자친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거지. 남자친구 건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부모님이 사실상 남자친구 아들한테 너 나중에 결혼도 할 거지? 네. 그러면 너 이번에 집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나 사놔라. 아, 엄마 나 돈 없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사줄 테니까 네 명의로 사놔. 아, 그래도 괜찮을까? 너 나중에 어차피 결혼할 때 여기 신혼집 해. 너 어차피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기서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얼굴도 자주 보고 살자. 내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라고 생각하고 사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남자친구 그냥 재산인 건데 이거를 뭐 받자 말자를 지금 내가 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결혼 전인데. 자, 거기다가 지금 곧 지하철역이 개통한다고 돼 있어요. 곧 지하철역이 개통하기 때문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잖아. 이걸 왜 팔어?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미 올라갔죠? 거기다가 지금 지하철역 개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걸 왜 파냐고. 근데 지금 이제 요 사연자분은
난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심리적 부담이 좀 커. 그걸 팔고 전월세로 가는 거 어때?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여자친구분이 너무 과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요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들어가고 싶진 않다라고 요구할 수는 있죠. 왜냐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가정을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진 않다. 왜냐? 이건 이유가 있죠. 남자친구가 지금 보유한 집이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안 써놓은 거 보면은 분명히 여기는 지금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을 텐데 대출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시댁 인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시댁이 살고 있는 집도 아니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이 3억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집은 아마 월세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월세 주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 이 월세 입자를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난 연고지도 없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굳이 내가 여기 들어가서 1시간 반씩 출퇴근하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굳이 안 들어가겠다라고 내가 요구할 수는 있죠. 요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살고 여기는 그냥 계속 월세 줘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이걸 뭐 팔고 뭐 어떻게 하자. 이 집을 뭐 팔 테니까 뭐 월세로 가고 뭐 이 집을 팔고 우리 뭐 전세로 가자 라고 말하는 거는 월권행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있어요. 보면 대중교통이 뭐 출퇴근으로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매월 200만 원 수준의 대출 상환도 부담된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잘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원금을 같이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지고 200만 원이지 실제로는 이자만 따지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억 대출 받은 건데 3억의 이자만 생각해보면 다른 데 가서 월세 살아도 이 정도 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아끼는 수준이라면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게 뭐 아주 무리한 어떤 그런 경제 수준의 어떤 집을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두 분이 맞벌이 하면서 한 4억 후반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그리고 실제로 집은 3억에 샀으니까 대출 3억 끼고 집 사는 거는 그런 집에서 실거주하는 건 문제가 별로 안 된다. 거기다 지하철 개통을 하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시겠더라고요.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팍 줄어요. 시간이. 그리고 지하철이 이제 내년에 개통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에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서 지하철 개통하고 그러면 출퇴근 시간도 한 40분, 남자친구는 한 20분 정도로 시간대가 줄면은 들어가서 살만도 한 집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후 실거주해도 전혀 문제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나쁠 게 없는 집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싫어하는 거는 다른 이유죠. 뭐냐?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테크적인 마인드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연애 상담 같이 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많은 커플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 극복을 해야지 결혼 생활도 잘하고 그래야 재테크도 잘하고 그래야지 결국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는 이유도 있는 건데 보면은 제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보세요. 평소 남자친구의 계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생사급 보상을 바랄 것이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여기 제가 쭉 읽으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보세요. 제가 식사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 남자친구가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남자친구가 항공권 예약을 하고 제가 숙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남친이 제게 숙소 비용을 입금했어요. 자,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요걸 딱 보고 이거 뭔가 많은 것이 누락돼 있다. 많은 게 누락돼 있다. 왜냐면 남자가 저도 남자지만 갑자기 입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잠깐만 뚝뚝뚝뚝뚝 하더니 숙소 비용을 막 입금해줘. 그러고 나서 내가 돈 다 냈잖아. 미친 거지. 그런 애가 없어. 보통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다툼이 엄청나게 많아. 여행을 갔는데 엄청 싸웠을 거야. 싸우면서 뭐 내가 예약을 했는데 뭐 너는 뭘 했고 뭐 이러고 막 싸워. 야 됐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여기서 앉아 하면서 돈을 입금하든지 아니면은 뭐 막 싸워. 그러다가 야 됐고 야 우선 내가 입금할게. 야 그만해 하고 막 이렇게 싸워. 이게 싸움이 종료가 돼. 막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와. 만약에 안 나와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다가 야 그냥 내가 계산했어. 나중에 뭐 줘. 라고 했는데 돈을 뭐 안 준다든지. 뭔가 이런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입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건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남자분 편을 들었다면 요건 또 이상해. 이건 또 이상합니다. 뭐냐. 여자친구를 위해서 15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선은. 이러지 마. 둘 다 이러지 마세요. 15만 원짜리 해 그냥.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이거 남의 돈이 아니라 니네 돈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막 쓰지 마세요. 너네 연봉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근데 내가 준비한 거는 호텔과 선물과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 근데 이건 본인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굳이 한마디 더 하는 것도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았음. 돈 가지고 쌓인 게 되게 많았었을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 단계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건데 결혼하기로 한 사이에서는 화가 날 수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그냥 우리끼리 그냥 결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얘한테 돈을 더 쓰든 말든 뭔 상관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냥 어차피 경제적으로 합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쌓인 게 많아서라고 해도 이상한 거죠. 맞죠?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야, 내가 너한테 150을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한 90 정도만 해주냐.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짜리 이 호텔은 어차피 너랑 나랑 같이 자는 거니까 30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30이 손해인데? 라고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쌓인 게 많든 아니면 뭐 성향이 다르든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게 많다? 그럼 이거를 무조건 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결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집도 중요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시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반반 결혼이 되게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반반 결혼이 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결혼 자체가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얼마 벌고 네가 얼마 버니까 우리끼리 뭐 경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잘 해봅시다 하는 그런 동업의 관계랑은 조금 더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희생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결혼인데 반대로 뭐 둘 다 이기적으로 막 따지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 냈으니까 너도 얼마 내 이러면은 뭐 답이 없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살아보자고 집도 뭐 사고 뭐 전월세도 살면서 돈도 모아보자 해서 이제 부자 됩시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둘이서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재테크를 왜 하는가? 이 본질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남자친구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남자친구 명의지만 내 명의는 청약을 위해서 남겨놓을 예정이라고 이제 또 적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나중에 또 시한폭탄이죠. 그러면 이 청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것도 문제죠. 되면 그 돈을 누가 내냐 이거죠. 이건 누가 낼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를 지금 기존 집에 대한 이자를 또 반반씩 낼 것이냐. 그러면은 이 청약에 대한 돈은 또 반반씩 낼 것이냐. 그러면 너 예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잖아. 또 그때 나한테 반 다 안 냈잖아. 하면서 또 이걸로 또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반반 결혼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단순히 결혼식 비용 뭐 반, 뭐 신혼여행 비용 반, 뭐 이런 식으로 뭐 집을 뭐 처음에 뭐 이렇게 꾸리는데 들어가는 돈 반, 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반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희생한 부분을 내가 좀 더 알아주고 나도 조금 희생해야지 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려고 해야지 야 쟤는 왜 저러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악순환으로 가려고 하시면은 끝이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상대를 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그때까지 풀 수 있는 거 다 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 잡고 그때 결혼하셔도 충분하다. 너무 막 급하게 결혼하려고 하고 뭐 집을 뭐 마련해야 돼
되고 뭐 대출이자 내야 되고 뭐 빨리 지금 뭐 살림을 합쳐야 되니까 우선 결혼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싸우면서 해결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투닥투닥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상대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면 그때 결혼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 팔라고 계속 요구하지는 마시고요. 남자친구분하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